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7일 밤 7시입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언론이 사이다 체크를 했다, 청문회 스타가 되었다고 축켜 올린 국회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국민일보는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오늘 새벽에 조국 9가지 의혹 사이다 체크 청문회 스타 된 김종민. 왜 그랬느냐, 맹탕이라는 비판을 산 야당 의원들과는 달리 김 의원은 각종 쟁점을 9가지로 정리한 뒤 일방적인 의혹으로 조 후보자를 공격하는 야당의 행태를 조목조목 시원하게 꼬집었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글쎄요, 저는 이 국민일보 기사와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아주 신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자 눈에는 맹탕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맹탕으로 보는 눈이니까 김종민 의원이 스타로 보였다는 것인데, 하여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국민일보 지금 기사입니다. 민주주의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인데 한 달 가까이 한쪽 이야기만 쏟아지고 있다. 언론도 검찰도 국민도 속을 수 있으니 청문회에서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전제를 하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된 쟁점을 9가지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참 정리를 잘 했어요. 9개 중 만약 한 가지라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면 저 또한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9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한국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기 시를 걸었어요. 9가지 중에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조국 후보자는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뭘 걸었습니다. 이 자세는 참 좋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건다든지 뭘 거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9개가 뭐냐? 첫 번째 장점은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 위조 의혹. 두 번째는 시험도 안 보고 외고 고려대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 세 번째는 논문으로 고려대 의전원에 진학한 의혹. 네 번째는 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가 부산 의료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의혹. 다섯 번째는 운동학원에서 조국 동생 회사에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여섯 번째는 조국과 동생의 짜고 치는 재판 의혹. 일곱 번째는 위장이혼으로 채무 면탈 의혹. 여덟 번째는 조국 패밀리가 펀드를 지배했다는 의혹. 아홉 번째는 사모펀드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이나 인턴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9가지가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이 쟁점 모두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가 바뀌니까 이게 동아닷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면 조국 반대 외쳤는데 난감한 김종민. 동아닷컴 방금 올라온 기사입니다. 입장이 난처하게 됐답니다. 입장이 왜 난처하게 됐느냐. 밤새에 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은 위조된 것이다. 사무소 위조다. 그리해서 방정자료가 확실하니까 피의자인 정경심, 조국 후보의 부인입니다. 정경심 교수를 불러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 받을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고 어제 기소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법원에 기소장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검찰 판단은 위조라는 겁니다. 위조. 이 표창장이 위조라는 겁니다. 자, 김종민 의원은 약속대로 조국 후보의 사퇴를 요구해야 할 입장으로 몰렸습니다. 물론 김종민 의원은 빠져나갈 구석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법정에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려면은 일단 임명을 해야 돼요.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니까 검찰의 기소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됩니다. 아무나 기소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사이에 임명이 된다 이겁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그런 중대한 혐의를 가진 부인의 남편이 법무장관이 되고 검찰은 그 밑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유지를 위해서 법정에 나가서 법무장관 부인 처벌해달라고 판사한테 요구를 하는, 그리고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확정 판결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린 다음에 사퇴를 요구하겠다. 이게 시점이 안 맞아요. 사퇴 요구는 지금 해야 됩니다. 근데 2년 뒤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정치의 한계이기도 하고 정치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정치가, 프러시아가 유럽의 패권 국가가 되는 그 설계를 한 비스마르크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가능성. 정치는 현실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데서 최선을 다해야지, 무슨 현실을 다 무시해버리고 공상해봤자 그 아무 쓸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능성의 예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퇴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조국 씨 사퇴하라. 그럼 사퇴하라 논리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런 논리를 세우겠습니다. 어떤 논리냐? 바로 조국 씨가 옛날부터 주장해 왔던 논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에는 은관으로부터 탄핵을 받으면은, 공직자입니다. 은관으로는 아마, 은관이라는 것은 사관은 홍문관, 유명한 사헌부, 이 3사의 젊은 사대부를 지칭한 것 같습니다. 은관으로부터 조선시대에 탄핵을 받으면 비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비판을 받으면은 억울하더라도 일단 공직에서 물러나서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는 일단 의심을 받으면은 그것으로서 업무 집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억울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 문제가 클리어 될 때까지는 공직을 맡지 않아야 된다. 바로 이걸 가지고 저는 김종민 의원이 당당하게 조국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은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 청문회 스타가 됩니다. 청문회 스타가 됩니다. 그런 멋진 정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김종민 의원은 아주 이 9가지 쟁점을 딱 낭독한 다음에 조국 후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를 했으면은 조 후보자도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조 후보자는 표창장 위조가 확인이 되면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제 처가 했다면 처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법사위원장 여상규 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추궁을 하니까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살짝 피해버렸습니다. 뭐 어쨌든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국 후보자로부터도 어떤 언지를 받아 놓은 상태예요. 언지를 받아 놓았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어제 이 부인이 기소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 있다.
검찰의 결정에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천은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다. 형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가 재판 과정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의 이제는 결단만 남았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론과 다르더라도 책임을 지면은 그 말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 김종민 의원 같은 사람까지 반대하면은 더 이상 밀어붙였다가는 정치적 타격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욕을 먹더라도 동료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용감하게 어제 그 소신을 밀고 나간다면은 정치권에서 좌우 진영을 넘어서는 사실과 국익에 기초해서 정치적 향방을 결정하는 아주 드문 정치인을 한 사람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